다항식의 곱셈 첫 번째 지수 법칙. 익숙한 부분이긴 할 텐데 뭐 다 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실수하기도 좋고. A, B는 실수, M, N은 자연수일 때 다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다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A의 M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요 A라고 하는 것을 보통 밑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M이라고 하는 것을 지수라고 하죠. 지수 법칙이란 이 지수, 요 M, 이거를 처리하는 공식에 대한 얘기인 건데 첫 번째 공식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처럼 밑이 같을 때 곱셈이면 지수끼리는 더한다 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M이라고 하는 거, N이라고 하는 거, 지수라고 하는 게 곱하기 곱해져 있는 A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M개, N개, 그러면 M 플러스 N개 이렇게 덧셈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곱하기 나누기.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A의 M개가 있고 A의 N개가 있는데 이 나눗셈이라는 게 분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약분이 될 거란 말이야. 이거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이렇게 해서 A까지. 요 개수가 N개라는 뜻인 거거든. 분해. M개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이렇게 해서 이 개수가 M개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A를 하나씩 이렇게 약분을 하다 보면 뭐 분모가 더 많으면 분자가 다 약분이 될 거고 분자가 더 많으면 분모가 다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로 첫 번째로는 M이 N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A의 M-N 무슨 뜻이냐? 이 M개 중에서 N개가 약분이 됐으니까 개수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개수가 줄어들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 이 M하고 N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로는 분자, 분모가 똑같은 개수만큼 있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1이 되겠죠. 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M보다 N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분모 쪽이 남겠지. 그래서 A의 N-M 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학년이 되면 요 세 가지 공식이 통합이 돼서 한 개로 바뀌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를 어떨 때는 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뺄 때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곱셈일 때는 지수를 더해주는 거고 나눗셈인 경우에는 지수를 빼주는데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앞에 게 더 크면 요렇게 앞에 것에서 뒤에 걸 빼면 되는 거고 뒤에 게 더 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건데 그때는 분의 1로 만들어진다. 왜? 분모 쪽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는 곱셈, 나눗셈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로 가보면 A의 M제곱에 다시 N제곱이 있다. 이렇게요. 요 경우에는 A의 M 곱하기 N으로 합니다. 지수끼리 곱하는 경우죠. 지수끼리는 덧셈이나 뺄셈을 위주로 하는 거지 곱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지금처럼 지수가 마치 괄호를 중심으로 해서 겹쳐져 있죠. 요런 경우에만 곱해주는 거예요. 곱하기를 한다. 지수의 곱셈은 언제만 하는 거냐? 같은 식에 대해서 지수가 겹쳐져 있을 때, 요랬을 때만 지수를 곱하기를 한다. A의 M 곱하기 AN 같은 경우를 A의 M 곱하기 N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곱하기는 더하기로, 나눗셈은 뺄셈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지수가 괄호를 중심으로 해서 몇 제곱에 또 몇 제곱이 겹쳐져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곱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보통 지수를 분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번에 A, B의 M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4번에 A분의 B라고 되어 있네요. A분의 B의 M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밑이 A의 M제곱처럼 밑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도 이렇게 있다고요.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곱하기로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분수로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죠. 이랬을 때는 각각에다가 M제곱씩을 하는 겁니다. 각각에다가 M제곱씩을 하는 거예요.
특히 숫자로 돼 있을 때 실수를 많이 하는데 2x의 세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2x의 세제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그게 아니야. 2와 x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2도 세제곱해야 되는 거고 x도 세제곱해야 되는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8x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네, 숫자인 부분을 따로 써서 따로 거듭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숫자인 경우에도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a 세제곱 b 제곱의 4제곱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이거는 a 세제곱을 4제곱하고 또 b 제곱도 4제곱하고 이렇게 두 개 각각을 4제곱 4제곱을 하는 건데 이 경우는 2번하고도 연결되겠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a의 12제곱 그 다음에 b는 8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4, 3, 12 4, 2, 8 분배 법칙을 하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원칙은 이렇게 오는 거긴 한데 바로 이렇게 가도 괜찮죠? 그것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지수 법칙이었습니다. 지수 법칙. 지수를 곱하는 경우는 드물다. 언제 그러냐? 괄호에 다시 지수가 있을 때만 또는 각각에다 이렇게 분배를 할 때 그럴 때만 이런 식으로 곱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끝.